자,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한 주를 깨워드립니다. 승문규 전문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유용한 정보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내 아이를 위한 보험 설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필요한 보험이 뭔지, 언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아이의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언제 가입을 해야 되느냐 요거 고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이 필요해요? 네, 아이를 위한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건강과 관련된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좀 아시는 게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이 있죠. 그쵸? 네. 태아보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입을 해서 출생 전후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어린이 보험은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저축성 보험인데요. 교육자금 목적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아이 학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무제한 줄 수가 없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보험들 각각 언제 가입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먼저 태아보험부터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네. 임신 22주 미만까지만 태아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아, 안 돼요? 그 네, 이후엔? 맞습니다. 어. 태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보장을 체크해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이유가 지나면 안 되니까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태어난 후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자동 전환되어서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과 더불어 실손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저축성 보험은 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를 해줄 수 있거든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증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여기서 네. 2천만 원, 5천만 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는 이 금액이 원금만 따졌을 때요? 아니면 이자까지 다 합쳐서요? 꼬집어 드렸네요. 질문. 아따가.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이에요. 아. 네. 돈이 좀 많으셔가지고 당장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증여해주면 좋겠지만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2천만 원 넘지 않게 증여해 주려고 15만 원씩 펀드를 가입시켜줬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원금이 1,800만 원인데 이게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2,200만 원이 되면 2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 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요. 200만 원에 대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저축성 상품으로 계약자, 돈 내는 사람, 수익자, 보험금 받는 사람을 자녀로 설정을 하고요. 피보험자는 엄마로 7년 납 20만 원을 가입하게 되면 원금은 1,680만 원인데요. 네. 10년 만기 시에 확정이자로 1,995만 원을 자녀가 수령받았어요. 2천만 원 안 되네요. 맞아요. 이때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서 2천만 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선증여라고 하고요. 목돈을 만들어서 증여하는 건 이제 후증여거든요.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아하. 그래서 증여는 그리고 바로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팁들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내가 상품을 선택할 때도 왜 부모의 입장에선 자녀한테 많이 주고 싶잖아요. 여유가 있을 땐 다 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조건 해줄 게 아니라 이렇게 증여세나 이런 것들도 따져가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방금 전에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 바로 시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거예요? 네, 증여세는 비과세 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10년마다 자녀에게 줄 수가 있어요. 네.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인데 일찍 시작하게 되면 1살부터 10살까지 2천만 원. 그렇죠. 11살부터 20세까지 2천만 원. 21살부터는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30세까지 5천만 원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녀에게 30세까지 총 9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10대에 첫 증여를 시작하게 된다면
1살부터 10살까지 할 수 있는 2천만 원은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태어나자마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보험 가입해 줄 때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체크 포인트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보장받는 기간은 가능하면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좀 저렴한데요. 네. 그런데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자녀 보험 만기를 30세 만기로 설정해야 하는지, 맞아. 100세 만기로 설정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력이 없다 하시면 30세 만기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30세 만기의 장점은 보험료가 쌉니다. 하지만 보장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죠. 30세까지만 보장해 주는 맞아요. 거니까. 반대로 100세 만기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장 기간은 깁니다. 그래서 아까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30세 만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을 하시되 100세로 자동 전환 옵션이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네. 30세 전에 크게 아프거나 다쳐도 무사고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게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보험 가입을 다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30세 만기 후에. 근데 100세로 전환되는 옵션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면 전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아프거나 다쳐도. 맞아요. 하지만 돈을 또 따로 내긴 내셔야 됩니다. 20년이든 30년이든 돈은 다시 내야 돼요. 그 이후에 내야 되지만 중요한 점은 무사고로 전환 가능하니까 요거는 괜찮다. 이용하셔라는 거고 100세 만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구애 없이 쭉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문득 듣기로는 네. 근데 왜 30세 만기를 선택을 할게? 물론 이제 보험료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보험료를 좀 적게 만드는 방법들이 따로 있잖아요. 뭐 30년 동안 낸다든가 네네. 이렇게 납부 기간을 좀 길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20년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이가 만약에 아프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왜 100세 만기가 아니라 30세 만기 이렇게 선택을 하실까요? 30년 납 100세 만기로 해도 그 보험료가 또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보장을 똑같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풀 보장을 다 하는 거죠. 네. 뭐 입원비도 많이, 진단비도 많이, 수술비도 많이 하게 되면 30년 납 100세 만기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30세 만기보다 몇 배 정도는 비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보장을 좀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낼 능력이 없으시니까 보통 30세 만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승문규 전문가님께 내 아이를 보험을 들고 싶은데 100세 만기로는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20년을 낸다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네네. 내 아이 돈이 내 돈이죠 뭐. 내 네네. 돈이 내 아이 돈이고. 그러면 20년을 또 내는 게 좀 아까우니까 일단 들어는 주고 싶은데 여유가 크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30년 만기로 그럼 드세요라고 하지만 저는 100세 만기를 고집해요. 네네.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일단 필요 보장들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보장들이 뭔지. 아기들 때 필요한 보장들. 그 만기를 좀 짧게 하는 거예요. 입원비도 뭐 180일 보장이 아니라 뭐 질병 입원 같은 경우는 뭐 10일 보장. 그다음에 갱신하고 또 섞어주는 방법들도 있고. 갱신과 비갱신을 네네, 섞어서 맞습니다. 특약을. 그래서 집중 보장을 했다가 비갱신을 먼저 쌓고 그 위에 이제 갱신을 쌓아서 더블업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렇구나. 갱신은 경제 활동 기간에만 딱 하고 종료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좀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납입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설정하시면 돼요. 30년 납으로.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어릴 때 가입을 하면은 유리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보험을 가입해 주실 때는 저는 100세 만기가 유리할 것 같다. 뭐 물론 저는 선무당입니다만 사람 잡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내 아이한테는 그냥 길게 가입을 해주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의 진심을 털어놓으면 방법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원하는 방향만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점들을 확인하셔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계세요. 만기를 길게 해라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보장들을 선택할 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보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감기더라고요. 그렇죠. 감기는 거의 뭐 1년에 몇 번씩이도 계속 하는데 맞죠. 감기를 보장해 주는 특약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는데 네. 이것은 연간 1회로 보장을 해줍니다. 1년에 한 번만. 맞습니다. 하지만 독감 걸리는 애기들도 많으니까 이 특약은 선택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이번 특약도 어릴 때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특약도 선택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활동량이 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골절이나 각종 사고 등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관련 담보도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암 진단비, 뇌심장 진단비, 수술비, 질병 상해 후유장애, 일상 배상 책임 등을 챙겨 놓으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보장받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처음에 비해서 아이들 보험은 오히려 나중에 점점 보험료가 줄어든다. 네네. 그럴 수 있다. 이 네네. 방법은 뭐예요? 우선 예전에는 필요 없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이 특약들을 조금 줄이면 예전엔 필요 없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네네. 어? 그 불필요한 특약들을 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예전엔 필요했지만 지금 필요 없는. 네네. 앞서 독감 특약이나 입원 특약의 경우에는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필요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크게 보장받는 경우가 좀 작아요. 그때는 특약을 삭제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애 할 땐 필요했는데 그렇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필요 없는. 저학년까지는 좀 가더라고요. 근데 고학년 되고 이제 중학교 가게 되면 입원을 뭐 장기 입원한다거나, 맞아,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네, 면역력도 좀 좋아져서 독감에 자주 걸린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특약들을 이제 빼시는 거죠. 네.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만 15세가 되면 그렇게 또 찾아오신대요. 사망보험금 들으라고. 그래서 종신보험을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들한테? 네, 이 사망보험금은 언제 필요하냐면 자녀가 가정을 꾸렸을 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보험금 준비는 빨리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준비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들은 조정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보장을 더 채우거나 저축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험은 한번 가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가정 경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주셨을지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부부는 평소에 보험료에 대해서는 좀 부담 없이 지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결혼 후에 저희 가정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보험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했었고, 남편 앞으로 매달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 적절한 보험료 수준이라고 생각도 했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남편 앞으로 가입해둔 보험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저희 보고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매달 35만 원씩 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원래 내던 보험금보다 더 큰 금액이 지출이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남편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보험이라 꼭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막상 저희 가정에서 이 금액까지 감당을 하려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보험 점검을 다시 받아보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연자분 원래 남편 보험료가 월 30만 원 정도였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위해 따로 가입해둔 월 35만 원의 보험을 가져가라 얘 며느라 하셨어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일단 시어머니 말씀이니까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고요. 거절할 그렇죠. 수 없어요. 어떤 보험이길래 가져가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 앞으로 가입된 보험은 총 3가지였습니다. 네. 종신보험 월 24만 원 한 건 있었는데 이 보장 내용은 사망보험금 8천만 원, CI 보장 5천만 원 갱신형이었고요. 암진단비 3천만 원이 갱신이었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5천만 원이 갱신, 기타 수술비가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었고요. 건강보험 한 건은 월 10만 원이었는데 이 안에 보장 내용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은 월 10,000원이었고 이렇게 총 월 35만 원을 추가로 더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갱신형 보험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이 보험들 어떤 문제점을 찾으셨나요?
우선 24만 원의 종신보험은 만약 자녀가 결혼은 안 한 상태였다면 불필요하겠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앞서 짚어주신 갱신형 보장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에 CI 보장 특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CI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대한 질병의 줄임말이에요. 크리티컬 일리스. 그래서 약간의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조건이 안 된다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 갱신형은 만기까지 돈을 계속 내는데 똑같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은 실손 보장은 좋은 반면에 이 불필요한 보험료가 있었어요. 바로 적립보험료인데 이 적립보험료가 4만 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삭제해서 보험료를 좀 절감할 필요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은 과거 법령 기준이어서 최신 것보다 보장 금액이 낮았습니다. 기존 보험은 CI 보장이 있어서 약관상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데다가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중대한 질병이라고는 하는데 나는 아프면 다 중대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심각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뭐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와야 되고 막 이런 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안 가면 못 받고 그 검사 못 받으면 못 받고 굉장히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또 갱신형이다 보니 보험료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바로 잡아 주셨을 텐데 어떤 솔루션을 주셨습니까? 네, 제가 깐깐하게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네.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드렸는데요. 네. 기존 종신보험에서 CI 보장 포함해서 갱신형 특약은 삭제를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보험료는 2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12만 원 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4만 원을 삭제하니까 보험료가 4만 원 절감됐고요. 운전자 보험은 만 원 동일한 보험료로 현행 법령 기준으로 변경해서 보장 금액은 높였습니다. 네. 총 정리를 해드리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보험은 총 35만 원이었잖아요. 네. 이 중 19만 원만 유지해서요. 16만 원 절감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보험은 조정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앞으로 많이 내게 될 것들 그리고 딱 봤을 때 보장받긴 꽤 어려운데 돈만 내고 있는 것 같다 네네. 싶은 것들. 근데 기존에 30만 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65만 원을 내게 생긴 맞습니다. 거잖아요. 기존에 30만 원짜리 보험들은 괜찮은 거였어요? 역시 너무 예리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편이 가입한 보험도 있었잖아요. 그 보험은 정기보험 한 건, 암보험 한 건, 종신보험 한 건 이렇게 3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정기보험과 암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보장도 괜찮고 보험료도 좀 적정해서요. 하지만 종신보험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 보장을 받는 건 맞지만 불필요하게 두 가지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기존 보험이 오래되고 보장도 괜찮아서 새로운 종신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대신 부족한 보장을 보완해 드렸는데요. 뇌심장 진단비와 암 주요치료비, 일회질병 주요치료비, 각종 수술비와 후유장애를 포함해서요. 비갱신형 보험으로 7만 원 정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30만 원 내던 걸 12만 원으로 매달 18만 원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대한 보장도 분명 필요한 건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그게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살아있을 때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 큰 돈이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한 게 바로 보험인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잘 안 돼 있으면서 사망 보장만 좀 많이 되어 있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존 보험과 현재 보험을 비교한 후에 중복적으로 굳이 받으면서 이 큰 돈을 그런 것들은 정리해 주시고 또 막상 아팠을 때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보장들 너무 폭이 좁다 싶은 것들은 폭을 넓혀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어머니가 물려주신 보험은 35만 원에서 19만 원, 16만 원 절감했고요. 남편 앞으로 가입한 기존 보험은 3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18만 원 절감했습니다. 총 34만 원이 절감했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부부가 유지하던 보험료가 30만 원이었잖아요. 만 원 정도는 더 늘어난 셈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가입해준 종신보험이 오래됐어요. 앞으로 이제 낼 기간이 5년 정도 더 납입하면 납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5년 뒤에 보험료는
19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아유, 좋네요. 오히려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원래 어머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까지 합치면 보험료만 65만 원이었어요. 이거를 매달 내면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가 주신 거 유지하고 있어요. 하면서도 만 원만 더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5년 뒤면 19만 원만 내면 됩니다. 어머니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을 거의 2배씩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나도 설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혹시라는 생각으로 점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나 역시도 이렇게 중복되는 보장으로 쓸데없는 돈이 나가고 있거나 정말 아팠을 때 제대로 보장받기 힘든 너무 복잡한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 보험은 괜찮은지 그리고 내 보장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달 30만 원 이상씩 더 불필요하게 지출할 뻔한 거 잘 해결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게 갑작스러운 위험이 닥쳤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보험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재정적으로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3753님께서 저희 아이 태아보험 든 이후에 어린이보험으로 전환을 한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8살입니다. 네. 우선 살펴보셔야 될 게 태아보험에서 뭐 전환을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전환이 네, 되는 태어나게 거예요? 되면 태아보장 특약들을 적용받고요. 음.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장 만기가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어린이보험으로 쭉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살펴보셔야 될 게 우선적으로 만기, 몇 세 만기인지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살펴보셔야 될 보험료가 좀 과하시다면 아마 적립보험료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태아보험에도 적립보험료가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비싼데. 맞아요. 음. 이걸 넣게 되면 얘가 하는 역할이 갱신 시에 보험료를 대체해 주거나 또는 내가 중도에 해약하면 해지환급금을 만들어 주거나 네. 또는 이제 만기에 이제 돌려받는 건데 이 적립보험료도 사업비를 차감하고 적립이 그렇죠. 되는 거다 보니까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 이자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축의 이런 개념도 부분들은 아니에요. 확인하셔서 줄이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자동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이 되니까 일단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여태까지 태아보험으로 되어 있다 이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뭔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 특약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어렸지만 지금 8살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지금쯤이면 좀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특약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겠지만 이번 특약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입원비를 막 5만 원씩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입원비 특약을? 네네. 입원을 할 가능성이 예전에는 좀 높아가지고 하셨을 수 있어요. 8년 전에는. 아, 그러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저학년이잖아요. 음. 이제 한 3학년 정도 지나면 이런 특약들은 빼서 보험료를 좀 낮추셔도 된다. 혹시 이런 거 가능해요? 내가 네. 5만 원 특약, 입원비 특약을 5만 원씩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있긴 있어야겠는데 너무 비싸. 한 2만 원짜리로. 감액 가능합니다. 빼셔도 되고 줄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없는 특약이었어요. 나 입원비 필요한 것 같아. 넣어줘. 이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하. 원래 계약에서는 더 특약은 추가는 안 될 수 있지만 빼는 것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럼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동키분들 중에서도요. 보험료가 너무 과해 싶은데 지금까지 내가 내오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뭔가 조정을 하거나 뭔가 딴 걸로 바꾸고 이건 너무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 1억씩 받고 있었어. 근데 너무 비싸. 나 지금 너무 뭐 장사도 안 되고 뭔가 뭐 월급도 적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 그럼 이걸 정리를 아예 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7천만 원, 5천만 원 네. 요렇게로 감액을 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내 여윳돈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손부터 댈 게 아니라 방법은 없는지부터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한 내용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증여세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면제다. 하지만 혼인 출산은 여기에 1억이 더 증액된다. 네. 둘째. 부모님께서 물려준 보험도 보장을 정확히 확인하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